일제강점기 조선으로 진출한 일본인들은 그들만의 신도시를 세우려 했다. 마산 하포구 월남동 역시 철저하게 일본인들을 위해 계획된 공간이었다. 이 거리 대부분이 일본 관공서와 상가들이었다. 애놈들 가고 우리 영감님이 일본 사람 밑에 심부름하고 있었는 기라. 그래 가고 이제 감시나 이제 이 집을 주고 갔는 기라. 그래 이제 우리 사는 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. 해방 후 떠난 일본인들의 집은 적산으로 분류되어 한국인들에게 불화되었다.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적산을 싼값에 내놓았기 때문에 적산 가옥을 불화받은 것은 재산을 늘릴 좋은 기회였다. 그럼에도 단 한 곳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한 집이 있었다. 바로 일본 기와를 얹은 붉은 벽돌집이다. 사람들은 나를 옛 마산 헌병분견대라고 부른다. 명대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 취재하고 이런. 실어봐 죽이는 장소예요. 여기 뭐 앞에 잘 질도 못 그렸죠. 뭐 겁이 나서 무서운 데입니다. 여기. 나를 지은 일본 헌병은 권총을 차고 말을 타고 다녔다. 민간인을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그들은 작은 정부나 마찬가지였다. 수많은 조선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이곳으로 끌려왔다. 분견대 평면은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 방이 배치되는 전형적인 근대 관공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. 특히 남쪽 방향, 햇빛이 잘 드는 방향에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들이 주로 배치가 되고, 북쪽 또는 햇빛이 잘 안 드는 쪽에는 사적이고 은밀한 업무를 보는 공간들이 배치됐습니다. 이 방은 위치로 미루어 볼 때 고위 간부급들이 회의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. 특히 지금 이 내부는 원형이 수차례 변경 또는 훼손이 돼서 원래 형태를 지금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. 저 향나무하고 요 옆에도 일식 가옥들이 조금 남아있어요. 여기가 있습니다. 나의 내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. 이곳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아마도 극한 공포에 내부를 둘러볼 정신 따윈 없었을 것이다. 사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방 어딘가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. 지금은 사라진 그 계단, 과연 지하엔 무엇이 있었을까요? 내 왼쪽 옆구리를 잘 살펴보면 수리한 흔적이 보인다. 상상해보라. 만약 저곳에 문이 있었다면, 그리고 외부 계단을 통해 누군가 내려왔다면 그는 어디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? 지하엔 2개의 취조실이 있었다. 사람이 겨우 설 만한 높이의 한평 남짓한 공간이다. 이건 뭔가 태우기 위해서 있던 구멍을 막아놓은 것 같네요. 밖에 굴뚝이 있네요. 이 좁은 방에 일본 헌병과 단둘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. 이 소름 끼치는 공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. 홍배이라 보면은 사상적으로 전체 몰고 가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다든가 안 지었다든가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. 현재 마산대학 학원장인 그는 살면서 나를 2번이나 만났다. 저기 어딥니까? 만주 아닙니까? 아, 저게 만주입니까? 처음 그를 만난 건 대학생이던 그가 학도병 징집을 피해 광산에 숨었다 끌려왔을 때다. 선배한테 자기가 얼마나 두드려 맞아나 두드려 맞고 나올 때 내가 사진 찍어.
말 못할 정도 우리가 당했죠. 90이 넘었지만 그때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. 석초이라는 헌병한테 내가 잡혀갔거든. 사냥감을 손에 넣은 그의 표정은 득이양양했다. 그 나를 보더만 일본말로 요문 니기들 기다니 잘 네가 숨어왔구나 이래. 이곳으로 끌려온 청년들 뒤로 문이 닫힐 때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? 그거는 표현 못할 정도 긴장합니다. 내가 뭐 우리가 겁을 내가지고 그 옳기나 봅니까만 자관 뭐 헌병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치를 떨었으니까. 일본 헌병들에게 조선인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었다. 이 좁은 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다. 구전에 따르면 해방 후 취조실을 조사했더니 인골이 발견되었다고도 한다. (1945년 8월) 태극기가 거리를 활보했다. 그토록 환희에 찬 조선 사람의 얼굴을 나는 처음 보았다. 일본 헌병대가 떠나고 신음소리도 그칠 줄 알았다. 하지만 인생은 늘 기대를 배신한다. 일본인들이 떠나고 분견대는 두 번째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. 국방부에서 정보기관으로 사용하게 되죠. 해방 뒤에는 특무대가 때가 있다가 뒤에는 해양공사라고 때가 있는데 우리 뭐 무슨 일로 했니 그거는 잘 모르고 해양공사라고 명칭이 바뀌가 있습니다. 여기가. 예. 그래 근데 사람도 별 얼렁거리지 안 해요. 군인들이 있었다. 우리 한국 군인 방첩대. 건물에게도 팔자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. 나는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감시하고 신문하는 곳으로 쓰였다. 그렇게 이 사람은 나를 또 한 번 만나게 된다. 총소리가 펑펑펑 나는 게라. 이 총소리가 또 무슨 총소리인고. 1950년대 그는 마산 법학 야간 전문 대학을 만들었다. 마산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해보자는 취지 아래 유명 법조인들이 뜻을 모았다. 어느 날 무장 군인들이 학교를 점령했다. 특무대, CIC라고 했다. 특무대라 구니까 그때는 뭐 잡히면 뭐 죽일러 9.5일 사서. 이놈이 그때부터 헌병대 어디면은 내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뭐 숨기 봤던데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숨기지 말고 말 다 하라고 일사하는 게라. 대학 건물 마룻바닥에 무기를 숨겨놓고 마산 헌병대를 점령하려 했다는 게 체포 이유였다. 그런 일이 없다 이러고 그런 일이 없어 그러면서 저져서 요 컵을 갖다 제트를 갖다 탁 쳤자 우드님 던진 데 보니까 요 내가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아픈 줄도 몰라요.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뭐 피가 막 나오는데 손을 대보니까 손이 쑥기 떠가는 거라.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빨갱이라는 한마디에 목숨이 오고 가던 시절이었다. 김 회장이 저어서 지절 다니면서 그 물을 좀 달라고 그 손을 잡고 해서 그래 이제 김 회장한테 줬단 말이야. 주신 잘 주니까 거기서 꿀뚝뚝 마시더라. 마신 게 또 그 티조한 놈이 이 새끼가 죽을 놈이 뭐 마시면 뭘 하는 거 또 두들 패고 나중에 보니까 특무 상사가 아니고 저 오연대 도주배인데 오연대라고 그 데가 연대가 있었던 모니 거기에서 도망병이라 도망병이 요 와서 특무 상사 행사를 하거든. 그렇게 내 안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건 비극 속의 희극, 희극 속의 비극이 계속됐다.
1990년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다. 국방부는 시내에 있던 정보기관들을 군부대 내로 철수시켰다. 지금 내 안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. 이 도시 안에서 섬처럼 서 있다. 나는 고맙게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. 하지만 아픈 역사로 서 있는 나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? 당연히 남겨놔야죠. 역사는 잊으면 안 되니까요. 예. 아무리 아픈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을 해야지 없앤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걸 갖다가 활용을 안 하고 그래 아깝다 이거지요.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대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.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은 나를 일제잔재라고 한다. 맞다. 동시에 나는 무고한 이들을 탄압한 증거이기도 하다. 나는 찢어버리고 싶은 역사의 한 페이지지만 다시는 나 같은 잔인한 흔적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 남아있다. 헌병 붕견대 건물도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도시의 건강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